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15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또 뱀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를 모두 모아놓고 또 다다른다는 뜻의 나타내는 글자들을 합쳐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죽, 나무목, 평상장, 조각편, 벌레충, 바람풍, 이를지, 미치리, 이렇게 모두 8글자입니다. 먼저 대죽자입니다. 대나무와 그 잎이 아래로 들여진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요. 이 글자가 쓰인 글자는 대답답자가 있는데 대죽자 밑에 합할합자를 합쳐놓은 글자네요. 이 뜻은 쪼갠 대나무 쪽을 합치면 원래 모양대로 꼭 들어맞는 것처럼 묻는 말에 꼭 맞게 대답을 한다 해서 대답답이라고 한 글자고, 샘산자는 위에 있는 대죽자는 대나무 젓가락 같은 걸 나타내는 글자고, 그 사이에 눈목자가 들어있고 맨 밑에 받쳐들 공자를 합쳐놓은 글자네요.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대나무를 젓가락처럼 쪼개서 받쳐들고 눈으로 헤아려 셈을 한다. 셈산자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세어본다는 뜻이죠. 몇 개인지. 다음은 나무목자입니다. 나무의 줄기, 가지, 뿌리를 나타내는 글자이고 이것이 원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맨 밑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무목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글자에는 근본 본자가 있네요. 글자는 나무목자 맨 밑에 한일자를 작게 그어가지고 뿌리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뜻은 나무의 밑부분이 뿌리다 해서 뿌리 본자인데, 이 뿌리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근본이 된다 해서 근본본이라고 쓰는 글자고, 끝말자를 보시면은 나무목자 꼭대기에다가 한일자를 이렇게 길게 그었어요. 그래서 나무의 꼭대기 부분이 바로 끝이다 하는 글자입니다. 나무목자의 원래 모양,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동력동자가 있습니다. 나무목자 그 사이에 해일자를 합쳐가지고 해가 떠올라 나무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동쪽이다. 옛날에는 동쪽을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동, 동력동이라는 글자고, 그 다음에 안일미자가 있는데 이 글자도 나무목자의 원래 모양, 그 사이에 나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양을 한일자를 이렇게 그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나무의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해서 무성할미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을 때는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것이다 해서 아직은 아니다 해서 안일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긴 걸로 바뀌겠죠. 다음은 평상장자, 통나무를 쪼갠 조각을 나란히 붙여서 만든 널빤지를 조각널이라고 합니다. 조각조각 붙여서 넓게 만들어온 널빤지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조각널에 다리를 붙인 그 평상의 모양을 옆으로 세워놓은 글자가 이 평상장자입니다. 그리고 생략해서 쓰는 글자도 있습니다. 먼저 평상장자, 원래 모양 그대로 쓰인 글자에 장수장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고기육하고 법도준자를 붙여가지고 전장에 나아갈 때 평상 위에 고기를 올리고 법도에 맞게 제사를 지낸 후 부하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장수다 하는 뜻이고, 장할장자는 오른쪽에 무사사자를 합쳐가지고 전장에 나아갈 때 평상 위에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무사의 모습이 씩씩하고 장해 보인다 하는 뜻의 글자인데요. 장하다는 말은 씩씩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평상장자, 이 원래의 모양을 이와 같이 생략해서 쓰는 글자, 경질 엄자가 있네요. 위에 있는 머리 부분들은 원래 사람인 자가 이렇게 변형된 글자고, 왼쪽에 붙어 있는 평상장자가 생략된 글자는 원래 아래에 이렇게 있는 글자인데, 글자를 한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모양의 글자죠.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은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질병을 나타낼 때 모두 이 글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밝을 병자, 그런 글자를 넣으면 병자라고 하는데요. 글자는 몸에서 밝은, 즉 심한 열이 나는 중증인 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다음은 조각 편자가 되겠습니다. 통나무를 잘게 쪼갠 작은 조각들을 나타내는 글자로
앞에 설명한 그 커다란 조각널과 대비되어 조각널 장자를 반대로 돌려놓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에 인쇄할 판자가 있는데요. 조각편자 오른쪽에 돌아올 반자, 반대 반자 이 글자를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뜻은 글자의 좌우를 반대로 돌려 나무 조각에 새겨서 책을 인쇄한다 하는 뜻이고요. 또 페페자, 조각편자 오른쪽에 낮을 빗자를 합쳐가지고 나무 조각에 글씨를 간단하게 새겨놓아 그 품위가 낮아 보이는 패다 그런 뜻입니다. 명패, 문패 같은 거 쓸 때 쓰는 글자죠. 다음은 벌레 중자입니다. 몸을 사리고 있는 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새끼 때 뱀처럼 기어다니는 게 벌레라고 해서 벌레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벌레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벌레는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벌레충이라고 쓰는데,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이 중에서 한 개만 따가지고 그렇게 약자로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뱀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긴 뱀 사자가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만으로도 원래 긴 뱀 살아가는 글자인데,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다 뱀의 모양을 나타내는 벌레충자를 합쳐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뜻은 머리를 들고 꼬리를 느린 상태로 구불구불 기어가는 긴 뱀이라는 뜻이고, 또 이 글자가 벌레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모기 문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무늬 문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을 물면 살같이 부어올라서 마치 무늬를 생기게 하는 그런 벌레가 모기다 하는 뜻의 글자고요. 나비접자는 오른쪽에 나뭇잎을 뜻하는 잎엽자를 붙여가지고 날개가 나뭇잎같이 엷고 인맥이 있는 곤충이 나비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바람풍자입니다. 그 안에가 뱀을 나타내는 벌레충자가 들어있고, 그 나머지 부분이 부추의 모양을 나타내는 돛봄자입니다. 이 글자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불어와 배의 돛이 부풀려지는 바람이다 해서 바람풍이라고 쓰는 글자고, 이 글자가 쓰인 글자에 단풍나무 풍자가 있네요. 나무변에 바람풍자를 합쳐가지고 잎은 크고 잎자루는 가늘어서 작은 바람에도 잘 흔들리는 나무가 단풍나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를지자. 이를지자는 밑에 있는 그 한일자가 땅 모양이고, 나머지 부분은 화살이 거꾸로 이렇게 날아오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합쳐서 화살이 날아와 땅에 꽂혀 이른다, 즉 다다른다 하는 뜻이고, 또 화살이 땅에 꽂히는 모양이 지극하다 해서 혼자 쓰일 때는 지극할 지자라고도 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 이를 도자가 있는데요. 이를 지자 오른쪽에 칼도자가 변형된 선칼도를 합쳐서 물건을 자르는 칼같이 정확하게 도착했다, 이르렀다 해서 이를도라고 하는 글자고, 집실자는 집면자 밑에 이를지를 합쳐가지고 밖에 나가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즉 이르러서 사는 곳이 집이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치리자, 윗부분이 오른손 우자가 들어있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원래는 꼬리 밑자인데, 꼬리 밑자를 윗부분을 생략해서 털무자처럼 쓰고 털무자를 또 민물수처럼 이렇게 변형해서 쓴 글자입니다. 원뜻은 꼬리 밑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세로로 길게 늘어진 모양은 붙잡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합쳐서 손으로 꼬리를 붙잡기 위해 짐승의 뒤쪽에 미친다, 다다른다 하는 글자이고요.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 잡을 치자가 있는데 미칠 이자에 착받침, 시험점과 착자지 어디로 간다는 뜻이죠. 합쳐서 곤민을 쫓아가서 등 뒤에 미쳐 붙잡는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1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